자, 허위 광고 관련된 부분들은 엄청 큽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여기 이제 동작구니까 매매 금액이 요새 20억 넘나요? 9평? 자, 일단 이거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밑에 보면 참고 나오죠. 부동산원에서 매월 실시하는 실거래가 신고 기반 모니터링 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 하시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하나 했어요. 가계약을 하면 광고를 내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하나 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로부터 30일이죠? 가계약일로부터 30일이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밑에 내용은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계약일로부터 30일이에요. 30일. 자, 또 하나 볼게요.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을 못했어요. 지들끼리 싸움박질 난리 나갖고. 못했어, 아직도. 30일이 아직 안 됐어. 29일째예요. 29일째. 자,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나요? 본계약서 못 썼어요. 가계약을 하고 29일째야. 본계약서 못 썼다고 둘이 쌈박질 나서 난리가 나갖고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자꾸 잊으시는데 하셔야 돼요.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을 못했다 하더라도 30일 내에 실거래가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꾸 저한테 억울하다고 그러시는데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셔야 된다고. 그럼 이제 이런 얘기해. 아니,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특정된 게 없는데 실거래가 신고를 무슨 수로 하는 거야? 그냥 상상해서 하세요. 그리고 밑에 한 줄 쓰면 돼요.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관련된 내용이 확정된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논의됐었던 내용을 기준으로 썼다고 쓰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또 하나는 가계약 문자를 쓰실 때 본계약 예정일은 쓰시잖아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본계약 예정일이에요. 나머지 내용을 안 보더라고. 본계약 예정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 신고는 하셔야 한다. 하셔야 한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이겁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시죠? 매수자가. 그죠? 가끔 이제 억울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야, 나는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본계약하는 날 기준으로 했어. 그런데 가계약한 날 기준으로 30일이 지나서 본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나는 30일이 지나는 동안 실거래가 신고 안 했잖아요. 자, 어디서 걸리냐면 실거래가 신고하면 자금조달계획 제출하죠. 그러면 이제 증빙 제출하시잖아요. 그런데 가계약금으로 지불된 금액은 계약금액에 빠지죠. 그러면 증빙을 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지불된 금액과 실제 계약서의 금액이 달라요. 맞나요? 그러면 가계약금 보낸 부분을 소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계약금을 보낸 부분을 소명하면 여러분이 실제 계약 체결 언제 했는지가 나와요. 그럼 그날로 역산해서 30일 때려요. 이렇게 찾더라고. 자식들이 씨.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렇게 당하신 분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우리 내우비 출신 분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사건, 사고의 집합소예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자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또 걸리냐면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또 걸려요. 지연신고 또 걸립니다. 그래서 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광고를 했어요. 뭐 여기도 있나요? 공시클럽? 공시클럽 같은 데서 매물을 보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공시클럽에 매물 의뢰했던 의뢰인이 자기네 의뢰한 적 없다고 해버리는 순간 그것도 과태료예요. 자, 다 넘어가고요. 자, 이것도 중요한 3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용도를 써야 되는데 그 용도는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예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는 층별 용도와 호별 용도가 다 다를 수 있죠. 여러분이 해당하는 호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면 건축물 대장에 해당 호, 해당 층의 용도를 확인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확인해서 적어주셔야 해요. 그게 달라진 내용이에요.
자, 다음에 연수교육 혹시 올해 대상이신가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중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죠? 10년 넘게 하신 분들 계시죠? 혹시 올해인가요? 작년이었어요? 나 작년에 했나? 아, 이게 참 열받는 게 이건데. 연수교육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과태료 사례 나오잖아요. 연수교육을 예전에는 협회에서 했죠. 그죠? 근데 연수교육비 관련돼서 막 얘기들이 많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은 연수교육을 전부 다 구청에서 하죠. 대신 연수교육비는 안 내죠. 연수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협회에서 관리할 때는 연락을 드렸어요. 구청은 연락 안 해요. 일단은 뭐 동작구에서 연락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 있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연락을 안 해요.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챙겨야 돼요. 연락해주면 너무 감사한데 좀 해주면 안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맨날 긴장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솔직히 물어보잖아요. 올해인가요? 작년이 언제예요 도대체? 기억도 안 나죠 우리가 하루를 1년처럼 사는데 작년이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자, 아무튼 저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수교육과 관련된 거. 저것도 네 번째 과태료 많이 부과하는 케이스예요. 과태료 금액이 크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해야 한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저기다가는 별표 3개 하나 쳐놓으세요. 저기다가는 별표 3개. 과태료 금액이 일단 어나더 레벨이에요. 과태료 금액이 어나더 레벨입니다. 얼마죠? 처음에 걸리면 감경에서 125만 원 아니면 250만 원이에요. 두 번째 걸리면 250만 원 또는 500만 원이에요. 우리 월세보다 훨씬 높아요. 과태료 금액이. 자, 확인설명서 혹시 잘 작성할 줄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인중개사 중개사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거는 연습을 좀 해보자 라고 꼭 좀 부탁 좀 드려요. 네. 이제 저도 중개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보통 손님지예요. 물건지 부동산에서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쓰면 이제 저한테 보내주잖아요. 지금까지 과태료 안 내고 버틴 게 용하더라. 제가 지금까지 공동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쓴 사람을 딱 한 명 봤어요. 이거는 그냥 걸리면 작살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125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걸리면 작살이에요. 관련된 규정은 이거예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되고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해야 한다. 저거거든요. 저 각각 250짜리예요. 각각. 그 위에 나오죠. 각각 250짜리예요. 자, 어떤 사례들이 있나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신탁원부 제시하나요?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신탁원부를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하나요? 해요? 신탁원부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동의서가 있는 경우 있죠? 그 내용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세요. 표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에 그거 안 하시면 그냥 얄짤없이 125만 원, 250만 원입니다. 근거자료 제시 안 했죠? 500짜리예요. 신탁원부. 가면 갈수록 중개하기 싫죠. 다가구주택, 신탁, 차라리 저런 거는 좀 수수료도 많이 주면, 중개 보수라도 많이 주면, 아예 중개 보수는 똑같이 주면서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맞나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부터 반대했어야 되냐면,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할 때부터 반대했어야 돼.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왜 우리가 하나요? 멀쩡한 주민센터 두고. 그죠? 와,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경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돈 버는데 취해가지고. 네, 아무도 이의 신청을 안 했죠. 참 억울한 일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볼까요? 확인사항에서 기재누락. 자,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여러분.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쓰세요? 내진 능력? 참. 내진 능력 써요. 로마자 쓸 줄 알아? 로마자? 진짜, 이것도. 자, 여러분, 얄짤 없는 거 아시죠, 그거? 로마자. 아마 로마자 얘기 나오면 지금 여기서, 로마자가 뭐야? 이러고 계시겠네.
그 내지 능력 들어가 보시면 거기 로마자 나와요. 로마자 알파. 네. 그거 기재 누락이에요. 250만 원짜리예요. 선순위 임차 보증금. 저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야, 네가 확인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면 되죠. 그래서 7월 10일 날 확인서면서 개정되면서 써있죠. 임대인이 동의한다고. 써있죠. 네, 그래서 알려주면 그만이에요. 알려주면 그만이에요. 문제는 확인하지 않고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사실이 확인설명서에 나와 있어야 돼요. 확인할 수 없이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사실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10번 권리관계 거기에다가 선순위 임차 내역을 다 기록해 줘야 한다. 이게 판례예요. 공인중개사는 확인하여 다 기록해 줘야 한다. 이게 판례예요. 만일 확인하지 못했다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임차인에게 고지해 줘야 돼요. 고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쉽게 빠져나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임차인 네가 확인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어? 두 번째는 뭐죠? 야, 확인해봤더니 이상하면 계약은 무효야. 아, 또 무효는 싫어요? 확인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 선순위 근저당이 선순위 임차인이 전부 다 전세라서 맨 마지막에 후순위 들어가면 깡통 전세 들어가는 거야 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계약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요. 그거 무효잖아요. 왜 갑자기 무효라니까. 그래서 그러세요. 네. 그거 독사과예요. 드시면 죽어요. 잠자는 공주가 돼요. 먹으면 안 되는 독사과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 내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 근데 확인해 봤는데 문제가 있으면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 반환하는 것으로 특약을 넣어줘야죠. 그러면 관련된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됐다는 사실이 어디에? 확인설명서에 기록이 돼줘야 돼요. 자, 미리 얘기하면 확인설명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중개할 때 확인설명서는요, 지금보다 한 내용이 절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판례도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다 뭐 넣어야 돼요? 구청도 몰랐어. 그리고 중개사 중에 확인설명서 안 쓰는 중개사도 많았어요. 제가 처음 중개할 때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직도 그거 있었어요. 이렇게 먹지 이렇게 깔고 이렇게 손으로 계약서 찍 찢어가지고 주고 네, 수고하셨어요. 계약금 넣으셨죠? 네, 가세요. 네, 이러고 보냈단 말이죠. 제가 처음 중개할 때. 그럼 그때는 확인설명서 작성이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도 안 했어. 그 처벌도 안 했어. 근데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죠. 공인중개사를 많이 배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무사항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쟁이 소송으로 가고 소송이 판례가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은 확인설명서의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다 있어요. 딱 하나 빼고 작년에 개정된 7월 10일 날 개정된 부분만 빼고 걔는 아직 판례가 안 나왔어요. 그것도 나올 게 있어요.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거는 여담인데 선순위 임차인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선순위 임차 내역은 확인할 수 있나요? 혹시 해보셨어요? 직접? 그 선순위 임차인은 두 개 확인해야 되는 거 아시죠? 최우선 변제권에 관련된 확인과 우선 변제권과 관련된 확인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확인은 뭘로 하죠? 전입세대 열람원으로 해요. 우선 변제권에 대한 확인은 뭘로 하죠?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로 해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확정일자와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상 그냥 개인적으로 전문가이시잖아요, 우리가. 고객을 모시고 직접 가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하고 나오시면서 아마 1시간 동안 욕을 하실 거예요. 법은 만들어 놨으나 정말 개떡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또 볼까요?
자, 여기 써놨죠.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 후 임대인이 고지한 선순위 임대보증금 얼마, 임대차 기간 얼마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며 그냥 임차인 요구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 안 되는 거예요. 파기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놓고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6번째 실거래가 신고 위반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아시는 것처럼 가계약일로부터 30일이고 관련된 과태료 규정 밑에 나와 있고 과태료를 내기 싫어서 실거래가 신고할 때 계약일을 잘못 정정해서 신고하시게 돼서 걸렸다! 그러면 2%예요. 2%. 취득가액의 2%. 자, 이거는 뭐 다들 하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네, 뭐 대상도 당연히 아실 거고 가계약에 관련된 부분과 실거래가 신고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연결된 부분. 자, 여기에 여러분들 실거래가 신고할 때 이렇게 넣으시면 조금 더 편해요. 다시 얘기하면 아시죠? 실거래가 신고하면 한 2년쯤 있다가 그 통보 가는 거 아시죠? 소명하라고. 그래서 그거 안 당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당해요. 그래서 제가 넣어놨어요, 여기. 자, 일단 첫 번째 계약 체결일은 가계약일이다. 따라서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된다. 두 번째, 가계약일에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서 작성일은 다른 날이더라도 실제 계약서 작성일은 계약서 쓴 날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끔 가계약일을 계약서 작성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계약서 쓸 때. 그러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죠. 법제처 유권해석 나와 있죠. 가계약일은 가계약일, 계약서 작성일은 계약서 작성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안 하시면 큰일 나. 이거 모 구청에서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일을 가계약일로 하라고 예전에 한번 안내한 적이 있어요. 동작 큰 것 같은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여러분 문 닫아야 돼요. 계약이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 하셨잖아. 그리고 계약 체결하는 때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안 했잖아 지금. 날짜를 뒤로 써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계약서를 먼저 써버리는 거고 확인 설명서를 나중에 지급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거든요. 실제가 그렇잖아요. 큰일 나.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직도 지방에서는 계약서 쓰는 날 계약서 작성일을 가계약일로 쓰시는 데가 있던데 큰일 나요. 각각 쓰셔야 돼요. 됐죠?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실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특약에다가 본건 실제 거래 계약이 체결될 날은 당사자 간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일부가 가계약금 얼마 된 몇 년 몇월 며칠임이라고 써주는 게 좋아요. 계약서에다가. 그다음에 실거래가 신고하다 보면 계약의 내용 쓰는 데 있죠. 거기다 뭐라고 쓰는 게 좋냐면 몇 년 몇월 며칠 가계약금 얼마, 몇 년 몇월 며칠 가계약금 얼마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얼마를 지급함.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이러면 조사 안 나와요. 이러면 소명하라고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상가권리금 연장계약서 관련된 부분인데, 자, 상가권리금 계약서를 쓰면 안 되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실무적으로 알아서 다 쓰시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요. 권리금 계약서를 썼어요. 또는 컨설팅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권리금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 즉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 생각만 해. 권리금 그거 하면 수수료는 10%잖아. 이거 생각만 하시는데 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수료는 두 개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와 권리금에 대한 용역수수료 두 가지죠. 권리금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컨설팅 계약서 같은 근거자료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근거자료에는 공인중개사의 의무, 즉 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 권리계약서에 보면 그런 거 없어. 공인중개사의 부담, 의무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컨설팅 계약서 쓰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컨설팅 보고서 쓰셔야 돼요. 안 쓰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 나 컨설팅 수수료,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지급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소를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제가 이 케이스 굉장히 다양하게 봤는데, 나 저 사람한테 권리금 수수료 10% 주는 게 부당해 라고 소송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판결은 5%만 지급해. 이게 판결이에요. 그런데 나 권리금 수수료 안 줘도 돼. 왜? 줘야 될 의무가 없어. 이렇게 판결하잖아요. 그러면 못 받아요. 여러분이 의무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나온 판결은 뭐였냐면, 야, 이거 권리금 수수료 안 주고 싶어가 아니라 너 이거 공인중개법 위반이야. 행정사법 위반이야. 이렇게 걸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위반 맞다 이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시작이 뭐라고요? 수수료 안 주겠다고요. 항상 얘기하는데 수수료 안 주겠다고. 수수료 안 주겠다고? 그러면 어린이집 관련된 뭐 어쩌고 얘기 나오고 공인중개사가 주장한 내용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일단 볼게요. 첫 번째,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써서 문제가 생겼어.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예요. 선고유예가 뭐죠? 일정 기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로 해줄게 이거잖아. 지금 선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기회가 있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더 이상 명확하게 어떻게 얘기해요? 선고유예라고. 벌금 100만 원에 쫄지 마라. 선고유예다. 유예다. 됐죠? 대법원까지 가서 뭐 하고 난리를 쳤어. 다 필요 없고 읽어보시고 선고유예 끝. 선고유예 끝. 자, 그러니까 넘어가면요. 자, 그래서 밑에 써놨어요. 현실적인 뭐 어쩌고 쭉 나왔어.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재계약서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조금 생각해볼 일이 있어요. 어차피 의무를 다해서 받을 거 아니라면 의무를 다해서 다시 권리금을 주고받는 행위에 따른 권리 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은 용역 수수료를 받을 자격 요건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려면 행정사가 해야 한다. 그럴 거라면 행정사가 해야 한다. 이게 판례란 말이지. 다 떠나서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일단 선고유예니까 첫 번째. 선고유예니까 하던 대로 해라. 한 번은 봐준다. 두 번째. 계약할 때 받으세요. 수수료 계약할 때 받으시라고. 나중에 받으니까 물에 빠진 놈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잖아요. 지금 자꾸. 계약할 때 받으세요. 됐죠? 받으세요. 그러면 되지. 자, 다음에 뭐죠? 계약할 때 안 준다고요? 그러면 지급 약정서 이런 거 써놓으라는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안 줘. 지급 약서 쓰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계약 때 받아. 계약 때. 제일 쉽잖아요. 자, 세 번째. 계약 때 받았어. 그래서 중개보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받고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받았어. 근데 저 새끼가 싫대. 그러면 돌려줘. 네? 돌려줘. 그리고 저기 그 가게 앞에다가 그 똥바가지 하나 버. 네?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바뀌면 안 되지 말이야. 그죠? 네, 굳이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얼마나 받는다고 거기다 이렇게 목숨을 자꾸 거세요. 힘들게. 그죠? 쟤는 인간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다 하시면 인간답지 않게 똑같이 굴면 돼. 우리 배웠잖아. 그죠? 그 왼뺨을 맞으면 그죠? 왼뺨을 때려라.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네, 고객이 우리한테 잘해주면 나도 고객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저 새끼가 지랄같이 그러는데 내가 왜 잘해줘요? 우리 무지고 죄인이에요? 네? 왜 그래? 그럴 일은 없죠. 물론 설득을 잘하면 좋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행정사 자격증 따면 되는데 아이고 진짜 그냥 적당히 살자 우리. 네, 적당히 살자. 자, 계약갱신에 따른 연장계약서, 재계약서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억울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벌금 300만 원짜리예요. 벌금 300만 원짜리. 너 중개 안 했다 이거예요. 계약서만 써줬잖아. 중개 안 하고 계약서만 써줬잖아. 그래서 벌금 300만 원. 이거는 선고유예도 아니에요. 벌금 300이에요. 제 생각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항소심까지 올라가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런 판결이 인천에서 있었어요. 아직 소송 중입니다. 항소심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죠. 저 문제가 확정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도와주고 있어서 협회에서 얼마 전에 국민신문고에다가 넣어서 답변을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냐?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중개 의뢰를 받아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고 계약서 작성 설명하고 공제증서를 교부하는 등의 중개 절차를 이행했다면 중개 행위이므로 재계약서를 써도 된다 이거예요. 써도 된다. 자, 여기 오른쪽에 관련된 문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요건이 나오죠.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중개 의뢰를 받아서 계약서도 쓰고 확인설명서도 쓰고 공제증서도 교부해야 한다. 됐죠? 한다. 네, 조금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필에 관련된 부분들도 나오고 하는데 대필 안 되는 거 아시죠? 대필, 대서해주고 10만 원 받으시는 거. 그거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중개 의뢰를 받아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중개 의뢰를 받아 계약서를 쓰고 확인설명서를 쓰고 공제증서를 지급해야죠. 대서는 안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대서하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양 당사자가 와서 계약서 써달라고 하는데 대서하기 싫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중개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쓰고 하려니까 그 10만 원 받자고 지저분하니까 못하겠다고 싶으면 귀찮은 거야. 그냥 두 분이 쓰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중개하자 생기시면 둘 다 법정 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 봤어.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된다 그랬어요. 야, 진짜 둘이 똑같이 짜고 얘기해요.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무를 해태하여 계약서도 안 쓰고 확인설명서도 안 쓰고 권리분석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줬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그 짓 하면 안 돼요. 하려면 어디 빵집 같은 데 가서 해야지. 네,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답은 없다. 사실 10만 원 받자고 해야 되는 일 너무 많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새 우리 사무실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못 써드린다고. 아예 까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거래했던 고객들 있죠. 이들이 써달라고 하면 그냥 다 써줘요. 그냥 써줘. 네, 서류 다 발급하고. 뭐 어쨌든 그분들은 이렇게 믿고 계약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써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다 보내요. 다 보내요. 네, 안 써준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없겠지만 그렇게 계약서 한번 써달라고 와가지고 연루돼가지고 전세 사기범으로 조사받으시는 분 많은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연루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인중개사 직인이 있어야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한테 대출 그거 받으러 오셔 10만 원 받고 지금 깜빵 가 있는 분도 있어요. 10만 원 받고. 그거 하면 안 돼요. 돼서 안 돼요. 자, 중개계약을 했잖아요. 확인설명서도 교부가 됐고 그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중개사 책임지는 거예요. 중개사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대서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중개. 그럼 계약서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됐죠? 중개 됐죠? 그냥 딱 그것만 합시다. 그리고 수수료는 알아서 받으세요. 왜냐면 썼으니까 각종 많이 받아야죠. 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현실적인 방법이 야이씨 의무는 크고 권리는 작아서 못 해주겠다 라고 해라. 그게 좋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수수료를 줘라. 중개 보수를. 그건 너무 많다고? 대신 깎아줄게. 이렇게 해라.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죠. 중개 의뢰를 받아야 되고 중개 행위가 있어야 되고 계약서 확인서 공제증서 있어야 되고 관련 내용의 입증이 가능해야 돼요. 저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임장활동, 현장답사 있죠? 까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우리 이제 중개 팁이지만 임대인은 내 편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자기 거를 2년을 빌려줬잖아요. 2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주의 의무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해야죠.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한번 다녀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집 한번 보여줬다고 돈은 더 받을 수 있더라. 해보니 더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